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로노스라는 이제 MIT 스파크 랩의 논문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총 6가지 구성을 했고, 이제 인트로, 이제 문제 정의, 이제 이 논문에서의 방법론이 이제 3번, 4번이고, 이제 결과, 이제 그 다음에 좀 리미테이션이랑 컨클루전으로 이제 마무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 영상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크로노스는 좀 변화하는 다이나믹 쪽에 좀 중점을 둬서 이제 저희가 봤던 키메라나 이제 하이드라에서 이제 오브젝트 단에서 이제 뭐 롱텀 변화나 아니면 숏텀 변화를 좀 중점을 둔그 논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기준들로 이렇게 바뀌고 안 바뀌고를 좀 진행을 하고, 원래 있었다, 이제 있다가 없어졌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판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이제 MIT 스파크랩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이런 신 이름을 따왔는데, 저희 크로노스가 이제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 아버지가 이제 크로노스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간의 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면, 컨트리뷰션은 크게 4가지를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먼저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스페이시어 템퍼럴 매트릭 세만틱 슬램이라고 하는 이제 SMS 문제를 좀 정형화했다, 이런 기여가 있고, 또 이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좀 팩토리제이션을 해서 좀 부분 부분 나눠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또 제안을 했고, 이제 크로노스 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 이제 구현한 것과 이 데이터셋도 이 사람들이 만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배포를 했다. 이런 4가지 정도 기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랑 이제 기본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구조가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오메가 부분이 이제 표면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메쉬 또는 이런 포인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는 이제 트랜스폼, L은 이제 라벨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3개의 이 구성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메저먼트라는 이 관측값도 이제 같은 구성으로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로봇 포즈, 그리고 오도메트리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고, 특히 T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그 해당 시점에서의 뭐 오브젝트 상태라던가 아니면 뭐 메저먼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SMS 문제 목표는 이제 이 관측값과 이제 오도메트리가 있을 때 이제 그 오브젝트랑 이제 포즈 값이 될 거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맵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값을 고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때 특이한 점이 이제 한 시점에서가 아니라 이 현재 시간이 라지 t라고 했을 때 그 이전의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제 씬의 스테이트를 추정하는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에는 이제 크게 2가지 정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수의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있는데, 이제 메저먼트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해결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센싱 노이즈나 이제 불완벽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계속 씬이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다루는 씬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변수들 간의 좀 상호 의존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할 수가 없었고, 이제 이 사람들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도입한 부분이 이제 오브젝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이런 Y라는 이름을 붙인 변수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프래그먼트는 이제 오브젝트 O에 대해서 이제 메저먼트들을 이제 최소한으로 나눈 결과인데요.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보라색 부분처럼 오브젝트가 이 큰 뭔가 직육면체에 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이 보라색 부분처럼 이 특정 말 그대로 그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래그먼트
느낌으로 이렇게 좀 조각을 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조각들을 나누는 기준은 이런 YK라고 해서 이렇게 또 아까와 같은 기본식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비슷한 형태로 가져간 이 YK가 이 아래 로컬 컨시스턴시라는 걸 만족하는 경우에 이제 그걸 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제 컨시스턴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상태 추정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델타라고 하는 것이 엄청 짧은 시간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 포즈가 많이 바뀌지 않는, 그럼 지역적으로 좀 안정적일 거다, 이런 부분이고, 이제 아래 부분이 지금 보고 있는 물체가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를 컨시스턴시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아까 이 식을 좀 더 풀 수 있도록 디컴포지션을 진행을 한 식이 이제 이 글로벌 에스티메이션과 이제 로컬 에스티메이션,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눈 이런 식인데요. 이 식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게 이제 글로벌 부분에서 이제 로컬 에스티메이션 쪽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Y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글로벌에서 합칠 때 이 프래그먼트가 같은 오브젝트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소시에이션 A라고 하는 이런 매핑 함수, 나중에 이제 엣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함수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이제 이 프래그먼트가 어떤 오브젝트의 일부이다 라고 매핑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도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트가 3개 정도로 나눠지는 이런 식을 마지막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이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이 논문에서 숏텀으로 변하는 것은 다이나믹이라고 부르고, 이제 롱텀으로 이 물체가 아까 왔을 때는 있었는데 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없다, 이런 좀 긴 시간 동안 벌어진 변화는 체인지라고 좀 명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에스티메이션 쪽에서 이제 숏텀 다이내믹을 이제 체크할 수 있고, 이제 이 앞단 이 프래그먼트 리컨실리에이션이랑 이제 슬램 부분에서 이제 롱텀 체인지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두 개의 변화들을 다른 곳에서 체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관측과 관측되지 않은 동안에 이제 이를 구분을 해서, 관측됐을 때는 이렇게 관측을 오브젝트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관측이 안 됐으면 그때 뭐 사라졌다 아니면 이제 새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추론을 구분하기 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같은 오브젝트끼리 묶기 때문에 이런 세만틱 컨시스턴시를 좀 더 유지하는 데 유리했다고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각각 설계하고 해결해 가지고 좀 더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접근하기에 더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액티브 윈도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로컬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풀어 나가는데요. 로컬 에스티메이션 부분에서의 이제 목표는 이제 여기서의 Z와 그 측정값이죠. Z와 이제 오도메트를 통해서 이제 그 Y들을 인크레멘탈하게 계속 추정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리컨스트럭션과 트래킹이라는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리컨스트럭션에서는 먼저 이제 스태틱한 그 배경들에 대한 메쉬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봇 주변에 이제 볼루메트릭한 맵을 생성을 하고, 이제 TSDF 퓨전으로 이제 모델의 표면을 좀 예측을 합니다. 이때 카메라는 RGBD를 사용을 하는데, RGBD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이제 측정값을 생성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세멘틱 마스크된 부분만 사용을 했다고 하고, 이제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키메라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좀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지오메트릭 모션 감지라는 것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이나믹한 걸 좀 판단을 할 때 다이나블록스라고 하는 이 라이다 기반의 이런 논문의 개념을 좀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모션 큐라고 이제 비어있던 공간에 점이 생기면
다이나믹한 물체가 뭐 왔다,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근데 이 다이나블록스에서의 이 식을 가져올 때 지금 이 로컬 에스티메이션 부분은 짧은 시간에 대해서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블록스의 이런 여러 텀들을 좀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컨스트럭션 이 부분에서는 이제 RGBD 프레임에서의 그 모든 마스크에 대해서 메저먼트를 할당하게 되고, 아까 메저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조로서 이제 오메가는 표면, 이제 메쉬나 포인트가 될 거고, 이제 T 트랜스폼이랑 이제 L 라벨을 가지는 이런 구조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킹에서는 이제 이 측정값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오브젝트 프레임을 좀 찾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찾는 과정에서 이제 가설값이라고 하는 이제 y 햇을 좀 도입을 해서 이제 그 y를 찾아냅니다. 이때 액티브 윈도우 내에서는 좀 변화가 그 시간이랑 그런 것들이 다 변화가 적기 때문에 그리디하게 좀 연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여기서는 볼루메트릭 IOU가 제일 큰 걸로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컬 컨시스턴치가 깨지면 같은 y에는 이제 그 가설 y 햇을 추가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이 물체 다른 물체를 완전히 관측하거나 이런 로봇 포즈가 많이 이동한 경우들처럼 좀 로컬 컨시스턴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들이 깨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설값을 이제 완전 실제 y로서 전환하는 조건들도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먼저 관측시가 좀 일정 숫자가 돼서 좀 믿을 만한 결과다라고 하는 경우랑, 만약에 움직이는 물체였던 경우에는 좀 이동 거리가 좀 1m 정도로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걸어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트래킹에서는 이제 해당 Y에 해당하는 그 모든 관측지들을 모아서 이제 서페이스를 좀 구성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태틱한 경우에는 TSDF 퓨전이랑 퓨전을 해서 이제 메쉬를 구하고, 다이나믹한 경우에는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의 이제 시퀀스로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로컬 에스티메이션 부분 다음이 이제 옵티미제이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앞에서 가져왔던 이 로컬 에스티메이션에서 추정한 결과들을 좀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이제 이 다음 단계인 리컨실리에이션을 위한 업데이트를 좀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히드라에서 이제 디포메이션 그래프 부분을 가져와서 좀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노드들은 이제 X는 로봇 포즈, 이제 메쉬 컨트롤 포인트는 하이드라에서도 사용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 컨트롤 포인트랑 이제 프래그먼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BS 이거는 이제 옵저베이션에 의한 그 엣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캔은 이제 캔디데이트에 대한 엣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디데이트에 대한 엣지 먼저 말씀드리면, 약간 이게 같은 오브젝트에 대한 건지 이 Y들끼리 이어지는 그 어소시에이션 부분이 이 보라색 점선인 이 Fragment Association Candidate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LC라는 엣지는 이제 루프 클로저에 대한 그런 후보에 대한 엣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로버스트 포즈 그래프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라는 이런 식을 또 정의를 해서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TLS로 최적화를 하고 이 MIT 스파크랩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GTSM의 GNC를 또 솔버로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T스타를 이제 각종 값들을 업데이트하고 이제 제대로 된 어소시에이션을 얻어내고, 이제 댄스 백그라운드 메쉬까지 업데이트를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리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앞단에서 얻어온 이제 옵티마이즈된 프래그먼트들로 이제 시간에 따른 씬 상태를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로컬 부분에서 이런 숏텀 다이나믹스를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롱텀 체인지라고 부르는 물체가 약간은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더니 없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법 크로노스는 볼루메트릭한 정보를 따로 저장하지를 않아서 이 부분을 이제 백그라운드 메쉬랑 로봇 포즈를 활용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이 포즈들이 이제 그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계속 변화하니까 이제 백그라운드 버텍스와 이제 로봇 포즈 사이에 가상의 레이를 만드는데 좀 직선보다는 좀 약간 선분에 가깝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분들을 여러 개를 이제 해시맵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해둬가지고 이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 포인트와 이그 선분과의 그 관계를 계산을 해서 얘가 뭐 없다, 지금 있다, 뭐 가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진행을 합니다. 특히 그 DR과 DD라고 해서 두 가지 거리를 계산을 하는데 먼저 DR은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이 그 선분과 얼마나 수직거리로 떨어져 있는지랑 떨어졌는지이고 DD의 경우에는 이제 이 포인트가 그 선분을 따라서 얼마나 깊이 있는지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뭐 물체가 없어졌다, 물체가 지금 있다, 아니 뭐 가려져 있어서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피규어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네모와 동그라미가 이제 레이라고 그 사이가 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빨간 부분이 뭐 나는 지금 동그라미와 네모 사이가 이제 더 긴데 이게 더 긴데 나는 그 사이 값을 찾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 지금 이 로봇 상태에서 봤을 때는 저 벽밖에 없는데 나는 이 사이 값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은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물체가 언제 나타났고 언제 사라졌는지 추정하는데 이 부분은 뭐 그러니까 물체가 처음 생기기 전에 뭐 마지막에 없던 그 시점 그리고 물체가 사라진 후에 뭐 처음 나타난 시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비어있던 시점이랑 처음 나타난 시점 그 사이에 중간 값으로서 가장 에러가 적었다고 해서 이제 중간 시간으로 추정해서 비슷하게 다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런 다이나믹이랑 체인지를 반영한 씬들이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TESSE라고 하는 이제 MIT에서 만든 유니티 기반의 그런 시뮬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아파트먼트랑 이제 오피스라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로봇의 경우에는 뭐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자카리랑 이제 스팟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베이스라인으로는 이제 하이드라, 다이나블록스, 파놉틱 매핑 이렇게 세 가지를 베이스라인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좀 램을 32기가 정도로 살짝 조금 더 크게 썼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 Y 변수로서 표현된 프래그먼트를 이제 메모리상에 다 올려가지고 좀 그 실험을 진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백그라운드 리컨스트럭션, 오브젝트 디텍션, 다이나믹 오브젝트, 체인지 디텍션 해가지고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한 거고 몇몇 값들 빼고는 이제 당연히 크로노스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크로노스에서 실험을 되게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세먼틱 세그멘테이션 인풋으로서 다양한 걸 좀 입력할 수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오픈셋이라는 이런 다른 세그멘테이션 인풋을 사용하는 그런 실험도 있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칼이랑 스팟 그 두 로봇에 대해서 비교하는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맵에 대해서 빌리프도 측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대각선 부분이 이제 리얼타임 라지 t는 스몰 t인 리얼타임 상태인 거고 이제 90초쯤에서 이제 첫 번째 체인지 위주로 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90초쯤에 첫 번째 체인지를 이런 관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서 보여주려는 게 체인지 발생 후에 재관측하면서 이렇게 리콜 값이 다시 올라감으로써 현재 정보만 이렇게 향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 정보도 업데이트를 하면서 과거 것도 좀 더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컴퓨테이션 타임의 경우에는 이제 이 치솟는 부분들이 이제 그 루프 클로징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치솟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인데요. 이게 직접 돌아간 사진들인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들이 사라진 거고 이제 왼쪽 좌측 위에 있는 게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 21초에 있던 이 의자는 사라졌고 이제 5분 26초에 이 의자가 새로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제 2분 18초에 있는 이 쓰레기통도 6분 30초에서 없어졌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체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 보라색 부분이 이제 8분 45초에서 이제 8분 50초로 5초만 지나간 이 짧은 시간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다이나믹스로 이제 판단을 해서 다이나믹 오브젝트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돌려보진 못했는데 코드 결과로서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리 타임이랑 이제 로봇 타임으로 해서 이제 로봇이 얼만큼 갔을 때 나는 그 전에 몇 초의 시간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똑같게 로봇 타임이랑 커리 타임도 똑같이 맞춰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미테이션이랑 컨클루전인데 이 리미테이션으로는 먼저 그 프래그먼트끼리 정합을 할 때 그냥 IOU로만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좀 추후에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작성한 부분이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치 중심으로만 프래그먼트를 연결하기 때문에 만약에 표면이 스팔스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오브젝트 프래그먼트를 메모리 유지해서 좀 맵이 좀 더 커지면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으로 이제 SMS 문제를 정의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숏텀과 롱텀 변화들을 이제 좀 하나의 프레임워크로서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논문이었고 이제 스페이시오 템포럴 맵이라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시간에 따라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맵을 만들었던 그런 논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 네네. 혹시 루프 클로저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나요? 루프 클로저 관련된 건 자세히는 따로 없었고 약간 롱텀, 숏텀 그 부분 위주였습니다. 그랬군요. 아마 히드라 그 부분을 거의 그대로 쓰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음, 이제 이게 그대로 그걸 물체가 가져가는 거죠. 네. 움직이면 히드라에서 쓰던 루프 클로저 방식이 먹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피런스도 달라질 거고 오브젝트 어, 위치도 달라질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안 푸, 그 내용이 얼마 없었으면 그냥 안 풀어야겠다라고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어렵네 하고 그냥 음, 그 아까 네, 롱텀 체인지가 생긴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분 때는 의자가 있었는데 5분 때는 의자 딴 데로 옮겨놨다 이거. 혹시 네. 같은 물체로 보고 얘가 일로 왔다라고 인식을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1분에 찍었던 게 없어졌고 5분에 갑자기 새거 나타남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 네, 그 후자가 맞고 저도 맨 처음에 설마 이게 여기로 옮겨졌나라고 판단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음, 여기 있던 건 없어졌다. 여기는 그냥 새로 생겼다. 이런 음, 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맵도 이제 그 오브젝트들마다 시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겠네요. 이 네, 오브젝트는 시간으로 예, 네, 몇 초에 보였었음 또는 뭐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보였었음 이런 내용이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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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봤을 맞습니다. 때는 없었음 이렇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있던 게 없어지면 100초에서 있고 그 전에 계속 없었다고 하면은 그럼 그 전엔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 쳐져 있고 그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잘 들었습니다. 매트릭 세븐 CMS 문제가 스페셜 템포럴 매트릭 세그멘테이션인데 이게 어 네. 그 하이드라 같이 폴리곤에다가 그 라벨을 입혀서 카메라로 찍었을 때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되는데 그게 시간이 나중에 바뀌어도 저장이 된다는 게 이 논문 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아, 하이드라랑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이드라랑 가장 달라진 점이 네. 그 전에 하이드라는 그 씬에서 움직이는 거 있으면은 다이나믹 싱그래프처럼 움직이는 네. 대상이 네, 대상이 근데 그러니까 롱텀으로 왔다 갔다 롱텀으로 다른 곳에 왔다가 와서 바뀌어 있을 때 그것도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게 매트릭 세그멘테이션일까요? 죄송합니다. 매트릭 세그멘테이션의 정의가 혹시 매트릭 세그멘테이션 맵이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약간 그 카메라에서 다이나믹한 거는 빼고 이렇게 오브젝트 만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또 동일하게 이제 쇼텀 그게 아마 쇼텀 그 다이나믹으로서 좀 처리를 똑같이 하고 이제 네. 추가된다고 할까요? 변화된 부분이 이제 롱텀이 저는 좀 더 좀 초점을 둔 논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던 게 없어지고 뭐 없던 게 생겼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 뭐 플레이스나 이 윗단은 없고 일단은 오브젝트까지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그 세그멘테이션 된 거를 따라가는 게 개선한 아, 부분인 거네요. 기계가. 세그멘테이션을 따라가는 걸 아, 프레, 프레, 변화시킨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프래그멘테이션 돼가지고 T0에 있던 거를 T1으로 여기를 찍고 있을 때 T0에 있던 물체가 T1으로 움직였을 때 프래그멘테이션을 그 화면이 움직인 걸 따라가가지고 같은 오브젝트로 인지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었는데 아닌가요? 아, 네, 혹시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RGB-G를 써가지고 아마 네. 그 해당 부분만 이렇게 해서 계속 아마 추정을 같이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